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게임교육원의 최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은 약간 중립적인 상태이고, 그다음에 일본이나 대만은 반대 쪽이 좀 더 많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은 아주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게임의 본고장이라고 했은 미국은 사실 이 어떤 WHO의 결정에 대해서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분위기예요. 걔네들이 뭐 하든 말든 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WHO 결정 이후에도 미국에는 적용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특색이 있고 그들의 어떤 가치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게임 업계에서 혹은 정신과학계에서 의학계에서 심리학계에서 이 WHO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게임 오타쿠의 나라인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이미 이러한 문제로 홍역을 알았어요.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에 게임 중독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미 자정의 어떤 과정을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한번 거쳤고, 오히려 2017년부터는 e스포츠 게임 이런 것들을 도박이나 어떤 불법으로 규제했던 뭐 이런 것들을 2017년부터는 없앴어요, 아예. 그리고 작년에 2018년도는 e스포츠의 원년이다를 아예 선언을 했죠. 그들도 게임을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라는 정책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 WHO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대만은 이제 아시아 신흥 강국이잖아요. 대만 같은 경우에. 대만은 규제가 아닌, 여기는 정책의 어떤 방향성이 명확해요. 그래서 규제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고, 산업적으로 정부에서 주도해서 게임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WHO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혹은 게임을 굉장히 산업적으로 중요시 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와의 어떤 입장이 조금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 질병 분류 시에 국내 게임 시장 매출 손실 추정 규모가 총 5조 원 정도 됩니다. 해외 매출에서 약 마이너스 1.9조, 국내 매출에서 약 3.14조에서 총 손실 규모가 약 5조 원 정도의 손실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더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취업에 민감하고. 게임 산업 종사자 수가 3,000명 정도가 줄어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WHO가 질병 코드와 분류를 한 근거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라는 게 뭐냐? 게임 과몰입, 게임 중독에 대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결과들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보시면 세계에서 게임 중독을 가장 많이 연구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는 4위이고, 그다음에 인구 규모로 따져보면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게임 중독에 대해서 연구는 세계에서 월등하게 많이 했어요. 기존의 연구들의 문제점이 일단 첫 번째, 연구자들이 전제 자체를 잘못하고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 연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어떤 현상에 의해서 원인이 뭔지를 밝혀내는 것 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미 이 연구들의 대부분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난 상태에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어떤 관련 개념들이나 용어들이 학술계에서도 서로 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게임 중독이나 게임 이용 장애, 뭐 과몰입 이런 것들로 여기 왼쪽에 있는 중독 연구에 사용하는 개념어가 총 16가지나 돼요. 다 다르죠. 근데 개념은 똑같아요. 용어는 다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문제시하는 용어도 뭐 문제적이다, 병리적이다, 중독이다, 장애다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학술계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합의된 점이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게임이 질병이다 아니다를 연구하는 그 기준에서 볼 때 왜 의학계에서만 이 게임 중독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죠? 사회과학이나 혹은 심리학이나 혹은 어떤 문화를 다루고 있는 문화 콘텐츠 쪽에서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한 연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연구 대상이 굉장히 모호하다. 사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게임이라는 게 하나로 딱 묶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플랫폼적인 특징도 있고 그다음에 장르적인 특징도 있단 말이죠. FPS 게임만 나쁘냐? 그러면 뭐 AOS 장르 게임들은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사실은 게임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면 뭐 3매치인 퍼즐 게임은 나쁘냐 나쁘지 않느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다뤄줘야 되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연구 대상이 되는 게임의 대상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연구 대상이 되는 그 연구 대상자들을 게임 플레이를 뭐 심지어는 15분 정도 게임 플레이를 하게 하고 그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쓴 사례도 있어요. 15분 게임 플레이하고서 그 사람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알죠?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연구 논문의 결과로 채택이 되고 그런 기반에서 WHO가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게임의 나라인 미국이 게임의 본고장인 미국이 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왜 그들은 조용하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논문지에 실린 것들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방송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를 수집을 했는데 대부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는 통제된 그룹의 공격성과 행동을 장기간 테스트한 결과 폭력적인 게임이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인 공격성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지지할 수 없다. 여기 비디오 게임 플레이와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명확한 결론을 제시할 수 없다. 이것도 541회나 인용된 겁니다. 그다음에 CNN 보도에서도 비디오 게임 폭력을 유발하는가에도 보시면 비디오 게임과 폭력적인 행동 사이의 관계 혹은 중요하지 않은 연관성에는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API도 이 내용들 보시면 모든 폭력은 공격성을 띠지만 뭐 쭉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의 목적을 구분하고 언론 및 보도 사회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 뭐냐. 치명적인 폭력을 유발하는 여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게임이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으나 그 공격성이 현실의 폭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폭력적인 게임이 현실에서 폭력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언론 보도나 사회 사건에 함부로 적용하지 마라. 이게 그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왜 그럴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자, 과잉질 의료화는 뭐냐면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의료 범위를 넓혀서 모든 문제를 병원에서 다루려고 하는 경향을 과잉 의료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배웠어요. 자, 이게 세계보건기구 게임 사용 장애 진단 기준입니다. 4가지예요. 다른 질병 코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아요. 세부적이고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그 진단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예요. 4가지입니다. 게임 이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고 게임을 하느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며 게임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용 시간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우리는 그것을 게임 이용 장애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게 진단 기준입니다. 중독이라는 거는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치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우리나라에서 게임 과몰입, 게임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과몰입 군들을 5년 동안 추적해봤더니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스스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때 되면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키워야지 라고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하지 말고 야 우리 게임 가지고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잘 놀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전 세계에 점령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걸 더 알리고 싶어요.